안녕하십니까. 제한군인의 안보교수 장형룡입니다. 향군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출의 소해 수호의 날과 보훈 정책입니다. 미국 제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는 전쟁은 노인들이 결정하지만 싸우고 죽는 사람은 젊은이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시간이 지나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잊혀지지 않는 슬픔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앞바다에서 북한군 경비정의 기습 포격으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해에서는 북한 해군의 잠수함 공격으로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었고 고 한주 준이가 구조활동 중 순직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 마을에 해안포와 곡사포 사격을 가해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서해에서 일으킨 도발로 희생된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상기하자는 취지로 2016년 서해 수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올해 제7회 서해 수호의 날은 3월 25일입니다. 그리고 휴전 상황에서 북한군이 공격으로 희생당한 55명 용사들과 생존 장병들 그리고 유가족들이 멈춰진 시간과 진정한 보훈의 의미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참수리 357정과 함께 침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타키를 놓지 않았던 조타장 고 한상국 상사가 상사 계급으로 추서받고 6명의 용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 합동 안장되기까지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언론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중계에 초점을 맞춰 교전 소식을 단신으로 처리했습니다. 실종 3일 만에 해군장으로 조촐하게 치러진 합동 영결식에는 대통령도 국방부 장관도 참석하지 않았고 당시 묘지 비문에는 전사가 아닌 연평도 근해에서 사망이라고 쓰였습니다. 그 묘비 비문이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로 바뀌고 서해교전 명칭이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되어 정부 주관 기념 행사로 바뀐 것은 2008년이었습니다. 또한 제2연평해전 당시까지 군인연금법에는 전사 규정이 없이 오직 공무상 순직만 존재하여 유가족들에겐 몇천만 원에 불과한 보상금만 지급되었다가 2018년이 되어서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추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교전 당시 부상을 입은 고경락, 김면주 씨는 세 차례 퇴짜를 맞은 뒤 교전 7년이 지난 2009년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2007년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들은 매사추세츠주 워캐스터시에 미군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동상을 세우면서 한상국 중사 등 6명의 전사자 이름을 새긴 벽돌을 바닥에 설치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초기에 해군은 어뢰 피격이라고 판단했지만 사건 발생 2달이 넘도록 해군의 어뢰 피격설은 부정되었고 일부 언론사들은 하나같이 북한 어뢰설을 부정하고 북한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제2연평해전에서 부상당했던 박경수 중사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국방부는 승전을 알린다며 회복되지도 않은 부상자들을 환자복 차림으로 인터뷰에 참석하도록 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던 생존 장병들은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경계 실패, 패잔병이란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기도 했고 전역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안함 생존장병 58명 중 29명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13명만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이것도 정부가 나선 것이 아니라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며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생존 장병들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유공자 신청을 하도록 한 결과입니다. 고 문영국 중사는 직계 유족의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누락됐다가 2018년에서야 뒤늦게 국가유공자로 결정됐습니다. 천안함 폭침으로 사망한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총자 씨는 2010년 6월 유족 보상금으로 받은 1억 원짜리 수표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안부만큼은 하나된 목소리를 내달라, 이 돈으로 무기를 사서 적으로부터 군인과 나라를 지켜달라며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국민 성금으로 받은 898만 8천 원은 해군 2함대에 전달했습니다. 윤 씨는 북한을 공격하라는 게 아니라 죽는 아이가 또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군은 이 성금을 포함하여 5억 원을 들여 K6 기관총 18정을 구입하여 2함대 초계함 9척에 2정씩 장착했습니다. 2011년 3월 25일 경기 평택의 해군 부두에 정박한 1200톤급 영주함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윤 씨는 K6 기관총을 부여잡고 우열했습니다. 2019년 6월 4일 청와대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 천안함 유족들을 초청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담은 팜프렛을 행사에서 배부하여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10주기를 맞아 평택 2함대에서 열린 46명 용사 추모 행사 촬영 영상을 언론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가 기자들이 항의하자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2020년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매년 참석하던 서해수호 관련 유가족들을 초청 명단에서 제외하는 대신 코로나19 희생자 유족들을 초청했다가 논란이 되자 하루 전에서야 참석해달라고 요청하여 빈축을 샀습니다. 2020년 12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천안함 피격 원인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국방부는 조사 사실을 통보받고도 3개월 넘게 당사자인 유가족이나 생존 장병들에게 알리지 않아 파장이 일었습니다.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지 2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발생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들과 생존 장병들을 좌절케 하는 것은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자들을 추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할 이 행사에서 생존 장병들과 유족들은 들러리처럼 구석자리에 앉아야 했고 헌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침몰한 천안함은 2023년 진수하는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할 예정이지만 전사자들은 말이 없고 유족들의 시간은 아직도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보훈정책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에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불어 보훈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 외에도 국민들 마음속에 보훈의식이 자리 잡는 건강한 보훈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강한 국가의 토대가 됩니다. 최근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로켓 개발의 산실인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재건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익숙함에 속아 평화를 존재하게 해준 호국 영령들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자 남편, 아버지, 형제였던 호국 영웅 55인과 생존 장병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고귀한 뜻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살아남은 우리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